죽은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쓸 수 있을까? 설날이 다가오던 때였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대학교 단톡방이 갑자기 동창회를 소집하기 시작했다. 단톡방에 답장을 보낸 건 모두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이었다. 내 절친이었던 원치도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원치는 5년 전에 이미 죽었다. 내 이름은 루리. 기괴하고 야릇하다는 뜻의 루리루리다. 밤 11시, 한참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핸드폰이 갑자기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더듬어 찾으며 한밤중에 이게 뭐냐고 욕을 내뱉었다. 누구야? 화면을 넘겨 확인해보니 뜻밖에도 오랫동안 조용했던 과 단톡방이었다. 벼우거, 얘들아, 갑자기 너희가 너무 보고 싶네. 다들 한번 모이는 거 어때? 순첸이, 가식 떨기는, 너까지 올 줄은 몰랐네. 리전이, 우리 말이야. 벼우거가 한마디 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저우리, 어디서 모여? 강시, 리전이, 난 다 좋아. 루리, 너 강시에 있지 않아. 나도 꽤 설렜다. 졸업 후에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난 바로 답장을 보냈다. 좋아, 강시로 와. 내가 통째로 빌릴게. 올 사람 일찍어. 화면이 순식간에 숫자 1로 도배됐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올라온 메시지 하나에 단톡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원치, 111.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떨며 원치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그 애가 맞았다. 하지만 원치는 이미 5년 전에 죽었다. 그 순간 단톡방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저우리, 원치, 걔가 왜 아직 이 방에 있어? 우리 예전에 벌써 내보내지 않았어. 순첸이가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야?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너 미쳤어. 리전이, 맞아. 이건 농담이 좀 지나치잖아. 나는 공포를 억누르며 답장을 보냈다. 이거 그의 계정 맞아. 또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벼우거가 욕설로 겁을 쫓으려는 듯 물었다. 너 도대체 누구야? 18. 귀신인 척 사람 겁주지 마. 내가 강시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봐. 연달아 태그를 걸자 원치는 자취를 감췄다. 이 일은 우리에 의해 억지로 묻혔다. 사실 이런 기이한 일은 5년 전에도 한 번 겪은 적이 있었다. 그날 컴퓨터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무작위로 학생을 지목했는데 시스템이 뜻밖에도 죽은 지 몇 달이나 지난 원치를 지목했다. 선생님은 겁에 질려 서둘러 시스템을 끄려 했지만 마우스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컴퓨터에서 지지직거리는 전류음이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화면이 켜지며 그 창백한 얼굴이 화면 가득 달라붙었다. 그 애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목에는 온통 목 졸린 흔적뿐이었고 피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컴퓨터를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화면이 깨졌는데도 그 애의 쉰 목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 떠돌았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사람을 불러 구슬했고 원치의 가족에게 50만 위안을 배상했다. 그제야 이 일이 겨우 가라앉았다. 단톡방에 그 111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확 끼쳤다. 억지로 잊고 지냈던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헤집고 나왔다. 하지만 나는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정시켰다. 죽은 사람은 타자를 칠 수 없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빌려 겁을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무서웠다. 만약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원치가 돌아온 거라면 결국 모임 날짜가 잡혔고 그날 나와 저울이 벼우거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다. 순첸이와 리전이는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다. 예전에 리전이가 원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참다 못한 내가 물었다. 너희 사귀어? 순첸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귀었어. 다 내 덕분이지. 내 덕분이라고 내가 엉겁결에 되묻자 그녀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다들 말수가 많아졌다. 벼우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너희 그 소식 들었어.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대. 저우리가 말을 받았다. 원치가 죽었을 때도 심장에 문제가 좀 있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룸문이 갑자기 두드려졌다. 벼우거가 너스레를 떨었다. 루리, 너 또 누구 불렀냐? 부자 언니, 나 좀 먹여 살려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부른 적 없어. 식당에서 서비스 주는 거 아냐? 나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문 앞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어깨 위로 푹 떨구고 있었는데 마치 목이 부러진 것 같았다. 저우리와 순첸이는 서로를 껴안고 비명을 질렀다. 벼우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목구멍이 꽉 막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원치. 그때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졌다. 원야오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다. 하하, 미안해요. 여러분, 많이 놀랐죠? 다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귀신은 무슨... 눈앞에는 그저 장난기 가득한 아가씨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정식으로 자기소개할게요. 제 이름은 원야오예요. 원치의 쌍둥이 동생이죠. 그제야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순첸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원야오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다. 너 미쳤어. 귀신 흉내내며 사람을 겁줘. 너나 내 언니나 똑같아. 둘 다 제정신이 아니. 첸이, 입 닥쳐. 내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원야오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마치 장난에 성공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나를 보면 다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을 내뱉을 때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마치 출석을 부르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의 소름을 돋게 했다. 원야오는 계속 외국에 있었다고 했다. 예전에 집에 빚이 있어서 7살 때 입양 보내졌다고 했다. 예전엔 언니를 꽤 원망했었지만 5년 전 원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그 원망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원야오는 원치의 일기장을 찾아냈어. 일기장. 순첸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어. 얼굴의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지. 원야오가 생긋 웃으며 말했어. 일기장에 너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싶었어. 만약 언니가 살아 돌아온다면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야. 원야오는 이틀 뒤가 원치의 기일이라며 제안했어. 다 같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이야. 이상한 건 다들 죽을 듯이 겁을 먹었으면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다들 서둘러 수락했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난 술잔을 흔들며 속으로 비웃었어. 올 사람들이 드디어 다 모였군. 이틀 뒤 우린 원친의 별장에 도착했어. 원치의 묘는 뒷산에 있었지.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다들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였어. 벼오거는 화장실이 급해 보였고 순첸이는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보챘어. 원야오가 위층에서 철제 상자를 하나 들고 내려왔어. 언니 물건은 여기 다 있어. 일기장도 있고 너희 먼저 보고 있어. 난 가서 과일 좀 깎아올게. 원야오가 나가자마자 순첸이는 허겁지겁 상자를 빼서 일기장을 뒤졌어. 저우리는 긴장해서 얼굴이 창백해졌지. 그때 갑자기 모두의 휴대폰이 울렸어. 전부 영상통화였지. 발신이는 놀랍게도 원치였어.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 화면 속 원치의 얼굴은 미라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피가 뚝뚝 떨어질 듯 붉었어. 카메라를 향해 섬뜩하게 소리쳤지. 너희가 날 죽였어.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만들 거야. 순첸이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 일기장을 안고 주방으로 달려가 원야오에게 욕을 퍼부었지. 이 미친년아. 이런 역겨운 수작 부리지 마. 주방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원야오가 과일 쟁반을 들고 생긋 웃으며 나오고 있었지. 많이 기다렸어. 미안. 물부터 떠다 준다는 걸 깜빡했네. 원야오는 우리 눈앞에 있는데 휴대폰 속 원치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었어. 더 공포스러운 건 영상 속 원치가 입은 흰 원피스였어. 깃에 손으로 수놓은 수선화가 있었거든. 하지만 원치가 살아생전에 오직 나에게만 말해줬던 비밀이었어. 영상이 끊겼어.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지. 몸을 심하게 떨며 말했어. 야, 벼오거는 왜 아직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난 서둘러 화장실 문 앞으로 달려갔어. 문을 여는 순간 난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지. 비명이 터져나왔어. 벼오거가 밧줄에 목이 졸린 채 매달려 있었어.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손목은 그어져 있었지. 피가 바닥으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 목구멍에서 꺽꺽거리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냈지. 우린 허둥지둥 그를 끌어내렸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우리 뒤로 숨으며 원야오를 가리키며 귀신이라고 소리쳤어. 원치가 돌아왔어. 걔가 날 죽이려고 해. 우린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 원야오는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열려고 애를 썼어.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했지. 이상하네. 문 안 잠갔는데 왜 안 열리지? 리전이가 도끼를 품고 도끼를 들어 문을 마구 내리쳤어. 하지만 문은 마치 철판을 용접해놓은 듯 꼼짝도 안 했고 반동 때문에 손만 저려왔지. 다들 고개를 돌려 창문을 확인했어. 그런데 모든 창문 밖으로 두꺼운 방범용 셔터가 내려와 있었어. 별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통조림 캔처럼 변해버렸어. 우릴 안에 가둬버린 거야. 저우리는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려버렸어. 엉엉 울며 소리쳤지. 이제 어떡해. 난 정말 여기서 죽기 싫어. 난 걔를 해친 적 없단 말이야. 순첸이가 과일칼을 들고 원야오를 겨눴어.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문이랑 창문을 다 막고 고압 전류까지 흐르게 하고 우릴 여기로 유인해서 다 죽이려는 거잖아. 원야오도 화를 냈어. 너 미쳤니? 이 집은 도둑을 막으려고 이렇게 설치된 거야. 나도 갇혔다고. 내가 너희를 죽여서 뭐 하겠어. 바로 그때 TV가 갑자기 저절로 커졌어. 화면 속 원치는 아까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었지. 머리에는 피가 흐르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얼굴에는 두 줄기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원치는 입을 벌려 비웃으며 물었어. 내가 무서워. 날 해칠 때는. 왜 무서워하지 않았니? 원치는 게임을 하나 하자고 했어. 1시간마다 한 명씩 골라 자기 곁으로 데려가겠어. 살고 싶다면 TV 앞에 무릎 꿇고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전부 자백해. 다들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난 몸을 떨며 제안했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2명씩 짝을 지어서 출구를 찾아보자. 순첸이가 즉시 리전이를 끌어당기며 말했어. 난 내 남자친구랑 같이 갈래? 루리. 너는 원야오랑 2층으로 가. 넌 머리가 좋고 원야오는 여길 잘 알잖아. 난 원야오를 2층 서재로 끌고 들어갔어. 목소리를 낮춰서 소리쳤지. 벼오거는 그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현관문은 또 왜 저러고? 우리 원래 계획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 원야오는 어깨를 으쓱했어. 돌발 상황이 좀 있어야 연극이 계속되지 않겠어? 이런 효과가 있어야 더 좋잖아. 원야오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어. 아주 기괴하게 웃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 언니가 나타나서 한 일일지도 모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농담을 하는 건가?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어 저우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우린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어. 벼우건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눈을 부릅뜬 채로 말이야.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지. 저우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찍고 있었어. 이마가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말이야. 입으로는 내가 아니야라고 외치고 있었지. 난 그냥 지나가다 영상을 찍었을 뿐이야. 원치야, 제발 날 좀 살려줘.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5년 전 저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폐교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찍었지. 그러다 청교장이 원치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어. 그녀는 당시 겁에 질려 멍하니 있었고 감히 구할 엄두도 못 냈어. 그저 영상을 찍는 데만 급급했지. 하지만 갸우거는 그걸 발견하고도 신고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돈줄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저우리를 끌고 가서 학교를 협박했고 교장의 손에서 억지로 입막음 비용 100만 위안을 뜯어냈어. 거기다 대학원 추천권 2장까지 챙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치는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러자마자 인터넷에는 온갖 악성 루머가 퍼졌지. 원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느니 하며 말이야. 원치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종결됐어. 저우리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 그는 무언가를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대문으로 달려나갔지. 바로 그때 로비 천장에 있던 무거운 방범 셔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떨어졌어. 저우리는 그대로 그 밑에 깔려버렸고 비명은 순식간에 끊겼어. 갑자기 TV 속 원치가 비웃음을 흘리더니 순첸이를 똑바로 노려봤어. 저우리는 죽어도 싸. 하지만 걔가 빼먹은 게 하나 더 있지. 순첸이,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 그때 나를 파멸시킨 그 루머들. 대체 누가 사람을 써서 인터넷에 올린 걸까? 그리고 누가 저우리한테 내 비극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라고 부추겼을까? 조회수와 맞바꾼 순첸이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넋이 나갈 정도로 겁에 질렸어. 털썩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지. 난 리전이와 원야오를 슬쩍 쳐다봤어. 그들은 석상처럼 차분했지. 가슴속이 점점 서늘해졌어. 이 연극은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 것 같았어. 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파일을 드러내 숨겨둔 열쇠를 꺼냈어. 이 별장 지하에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 원야오조차 모르는 곳이지. 하지만 막 빠져나가려던 찰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원야오가 우유 한 잔을 들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어. 루리야, 어디 불편해? 우유 좀 마시면서 진정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그건 오직 원치만이 나를 부르던 호칭이었으니까. 거실로 돌아오자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 순첸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지만 가슴에는 과도가 박혀 있었지. 선명한 핏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 난 급히 고개를 돌려 리전이를 봤어. 그는 꼿꼿이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지. 손을 뻗어 코 밑에 대봤어. 숨이 없었어. 리전이도 죽은 거야. 난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가 덜덜 떨렸어. 네가 다 죽인 거야. 원야오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아름다우면서도 기괴하게 웃었어. 난 손도 안 댔어. 아마 언니가 복수하러 돌아온 거겠지. 결국 걔들은 죗값을 치른 거야. 그녀가 내게 한 걸음씩 다가왔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어때? 이 연극 재미있니? 루리, 이제 내 차례야.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 내가 미리 설정해둔 클라우드 신고 알람이었지. 난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물었어. 왜? 우리 증거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잖아. 원야오가 비웃었어. 내가 널 여기 데려온 게 정말 협력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난 내 목숨을 거두러 온 거야. 그녀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들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어. 언니를 해친 건 바로 너야. 네가 일부러 순첸이에게 영상을 유출했고 저우리에게 그 비극을 어떻게 이용할지 가르쳤지. 갸오거에게 USB를 찾아 학교를 협박하라고 시킨 것도 너고 리전이를 부추겨 언니와 헤어지게 만든 것도 너였어. 넌 그의 가증스러운 자존심을 이용해서 언니를 가장 지켜줘야 할 때 그의 손으로 언니를 버리게 했지. 마지막엔 네가 가장 잔인한 말로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이 모든 게 다 내 계획 아니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어. 그래, 난 그년이 죽길 바랐어. 20년 전 내가 괴롭힘 당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그녀는 돕기는커녕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쳤어. 아빠는 날 찾으려고 온 거리를 헤매다 결국 심장마비로 길가에서 돌아가셨지. 난 고아가 됐고 내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어. 전부 원치가 날 외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죽은 거라고. 나한테 진 빚은 목숨으로 갚아야 해. 원야오는 나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어.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지. 루리, 넌 정말 불쌍한 애구나. 넌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 그거 아니. 언니는 평생 너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어떻게든 너한테 보답하려고 발버둥 쳤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줬는데 그런데 넌 그저 언니가 죽기만을 바랐던 거니. 그녀는 돌연 웃음을 멈추고 철제 상자를 가리켰어. 눈빛은 싸늘했지. 언니가 교장에 의해 교실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바로 너였어. 오직 너한테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 영상을 일부러 유출한 사람이 너라는 걸. 도움 요청을 분명히 보고도 화면 뒤에서 비웃으며 기록을 지워버린 사람이 바로 너였다는 걸 말이야. 언니는 죽는 순간까지 널 유일한 희망으로 믿었는데
정작 넌 언니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사람이었어. 경찰들이 문 밖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 원야오가 갑자기 단검을 꺼내 내게 다가왔어. 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 이 여자가 날 죽이려 해요. 난 살기 위해 순첸이의 가슴에 꽂혀있던 과도를 확 뽑아서 원야오의 배를 찔러버렸어.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웃고 있었어. 대문이 부서지며 열리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 그제야 난 깨달았지. 원야오의 손에 들려있던 건 그저 리모컨이었다는 걸. 내가 영상을 유출하고 저우리에게 시켰던 일들, 그리고 원치를 외면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원야오에 의해 증거로 남겨져 있었어. 게다가 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말았지. 결국 난 중형을 선고받았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 원야오의 양어머니가 면회를 온 날,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 난 여전히 비웃으며 그들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편지 봉투를 연 순간 난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다. 편지에는 단 2줄만이 적혀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도망친 건 언니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 청교장에게 당한 사람도 나였지. 언니가 아니라고. 원야오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난 넋을 잃었다. 난 원치의 일기장 사본을 펼쳐들었다. 한 장 한 장이 내 뺨을 후려치는 것만 같았다. 알고 보니 20년 전 그날 자매가 서로 옷을 바꿔 입었고 도망쳤던 그 아이는 원야오였다. 원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원치는 동생을 너무나 아꼈기에,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안쓰럽게 여겼기에 동생이 날 외면하고 도망친 죄를 평생 대신 짊어졌던 것이다. 속죄하기 위해 내가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었고 동생 대신 온갖 수모를 견뎌냈으며 결국 자살로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날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반면 원야오는 죽는 순간까지 날 이용했고 제 목숨을 바쳐 날 감옥에 쳐넣은 것이다. 난 형광등 불빛을 보며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도록 웃고 또 웃었다.